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냥 되는 대로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참아가면서 해야 한다면 그것을 참아야지 뭐 참아가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에서 빨리 도망치십시오. 참는다는 것은 그렇게 오래 참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참는 만큼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 갓난 아기를 키우는 그런 엄마가 있잖아요. 그걸 밤에 잠을 자는데 애가 막 울어. 애가 울어. 배가 고프다고 울어. 그러면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물립니다. 아니면 분유를 타서 아이에게 그것을 물립니다. 그것을 함에 있어서 참아야지.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힘들고 고될지언정 그걸 참아가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애를 낳기 전에 개를 좋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저희 친할아버지 때서부터 개를 좋아하는 그런 패밀리였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살아가면서 집에 개가 없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개를 좋아했는데 집에 개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 뭐 이렇게 있었는데 개를 이제 키우면서도 잠을 자는데 개가 뭐 끙끙대고 앓거나 아니면 뭐 짖거나 아니면 뭐 그랬을 때 그냥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걔가 왜 이러지? 뭐 이렇게 걔를 살피고 뭐 이러면서 다시 잠이 드는 이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참아야지 이놈의 개새끼 이러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힘들지언정 참는 건 없다는 거야. 제가 이제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 소개로 이렇게 남자를 만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참아야 되는 게 진짜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내 성격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참아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만나던 그게 친구이든 뭐 연인이든 누구를 만나던 얘하고 잘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뭔가 모르게 내 자신을 100% 드러내지를 못하고 참아가면서 해야 하는 그런 연애라면 초장서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헤어지는 거야. 그걸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건 없어.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참는다면 그 사람은 일찍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잡아먹었네, 아니면 반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아먹었네, 뭐 이런 경우, 부인이 남편을 잡아먹었네, 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다 참아가면서 그걸 유지하려고 버둥거리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암에 걸리고 뭐 본인에게 병이 걸릴 정도로 참았다는 얘기지. 아니면은 뭐 내가 아닌 내가 같이 사는 상대방이 그랬다는 건 그 사람이 내가 나를 병이 걸릴 때까지 참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으면 안 된다니까. 길게 참을 수는 있어도 종국에는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파괴시키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일을 참아가면서 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일에서 빨리 도망치세요. 그것이 당신을 위하고 또 그 일을 하면서 만나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길입니다. 예. 당신을 위하고 당신이 만나는 그 아이들을 위한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서비스 직종을 하는데 이거는 참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다. 참아가면서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파멸하게 되는 이런 이제 느낌이, 이런 길로 이제 종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참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고 싶고, 이게 본인에게 본인의 성격과 뭐와 정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고, 나는 돈을 안 받아도 이 일을 하면서 살고 싶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이유도 참질 않고 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는데도 이게 일이 슬렁슬렁 이렇게 아주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남편도 내가 성질을 내고 뭐 이래도 이게 내가 느껴도,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참으면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닌 거야. 그냥 그게 그 본성 그대로 그게 그냥 받아들여질 뿐이야. 그게 그냥 받아들여질 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나 편한 거야. 나도 편하고 남편도 편하고. 실제로 남편이 저를 만날 때는 정말 좀 말랐거든요. 예. 키도 작은데 마르니까 얼마나 왜소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다니까. 키도 나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키가 166이면 뭐 나 때는 크다 이랬거든요. 키가 크다 이랬는데 남자가 166이어봐. 166, 167이어봐. 이거 완전 루저라니까. 작은 키잖아, 작은 키. 근데 아무튼 왜 또 키 얘기가 나왔지? 아무튼 서로를 만남에 있어서 참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야.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무슨 내 오롯이 나의 그런 성격 이런 것을 드러낸다 해도 남편은 나를 참아가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면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도 살이 이렇게 찌더라고. 그리고 밤에 자는 걸 봐도 잠도 잘 자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성격을 참아가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나를 그냥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구나. 뭐 그런 걸 느끼니까 나도 너무너무 삶이 편한 뭐 요런. 그런데 이제 시댁 그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거야. 이 사람들이 성격이 다 똑같으니까, 가족이 성격이 다 똑같으니까 너무너무 유하고 막 이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시댁 가면은 불편하고 막 이런데 나는 시댁 가는 게 더 좋아. 시댁에서 나를 불러주면 더 좋아. 왜냐하면 거기 따라가면 맛있는 거 먹고 마음 편하게 있다가 오니까 숙박비에 돈 안 들여도 되고 이러니까 편한 거야. 그러니까 참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직업을 가짐에 있어서도 참을 필요가 없는, 그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게 있어야, 그런 게 있다면 결국은 성공을 하는구나 뭐 요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김창욱 그분의 강의를 하나 이제 유튜브로 들었는데, 그때는 김창호 그분이 어떤 강의를 해줬냐면, 사람이 정말 지혜가 있다, 똑똑하다, 그러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제1의 기준이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태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할수록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췄어.
나는 10층 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재수없네 뭐 이러고 어떻게 올라가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고 툴툴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아싸 좋았어 내가 요즘에 운동도 못했는데 운동하는 셈 치고 올라가자 그러면서 딱 이어폰을 딱 껴. 음악을 들으면서 올라가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그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뭐 학원 일을 하는데 애들이 좀 줄었어. 근데 학원 일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애들이 줄면 하는 일도 줄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 고생은 똑같이 하면서 버는 수입이 달라지잖아. 똑같이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 진짜 짜증나지. 근데 학원 일은 어떤지 알아? 애들이 조금이잖아. 그러면 고생도 덜해. 애들이 많잖아. 고생을 많이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약에 애들이 많았었는데 좀 줄었어.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싸, 좀 쉴 수 있게 됐구나. 그래, 좋다. 뭐 요렇게 해석을 해서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또 애들이 또 많아지면 그래 그동안 내가 좀 쉬었지 응, 잘 쉬었어 이제서부터는 또 열심히 할 때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 한창 돌 때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학원 일을 못해. 그래 그동안 나 진짜 열심히 일했다 좀 쉬면서 해야지 좀 쉬면서 해보자 이러면서 그냥 그걸 나의 상황을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쉬면서도 누워있으면서도 그러는 거야. 야 대낮에 이렇게 집구석에 누워있는 게 얼마나 오랜만이냐. 그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지. 뭐 이러면서 그 상황을 좋게 해석하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그 능력이 높대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지속적으로 그 상황을 참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 직업에서 빨리 탈출하세요. 그게 당신을 파멸시키지 않는, 파멸로부터 당신을 이끌어내는 그런 곳이고, 그런 곳이라고,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당신이 정말 참을 필요가 없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학원 일로 돌아와서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애가 전화가 왔어. 선생님 금요일 수업을 못 들을 것 같아요. 집에 이러저런 일이 있어서 대신 토요일에 일찍 갈게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선생은 짜증나 내가 얘 때문에 토요일에도 일찍 일어나서 수업을 해야 돼? 막 엄청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런데 참아. 왜? 얘가 그만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참아. 토요일에도 투덜투덜 거리면서 일어나서 애를 수업을 해줘. 그런데 애가 그걸 못 느낄까? 내가 장담하건대 100% 느낀다. 100% 느껴요. 애들이 얼마나 귀신 같은데 애들도 그걸 느껴. 선생이 참아가면서 본인을 가르친다는 것을 100% 느껴. 그러면 얘가 부담이 돼. 부담스러워. 그래서 다음에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빠져버려. 그리고 선생이 싫어져. 그래서 그만둬. 같은 선생인데도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어떤 상황이냐면 때마침 잘 됐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애들 여러 명 있는 상태에서 얘를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싸 잘 됐어. 그래 얘가 토요일 날 보충을 하러 오면 얘한테 그걸 좀 가르쳐 줘야겠다. 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 아싸 잘 됐어. 얘가 토요일에 보충하러 오는 것도 잘된 일이야. 왜냐하면 나는 토요일마다 늦잠을 자거든. 괜히 쓸데없이 막 11시까지 잠을 자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얘가 토요일에 8시까지 아침 오전 8시까지 보충을 하러 온다고 하니 이번 토요일은 좀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럼 일찍 일어나서 얘 보충을 하고 이미 잠도 깨고 다 그런 상태인데 운동이나 하러 가야겠다. 랄지 그 상황을 좋게 본인에게 좋은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하면 결국은 본인에게 잘 되는 이런 느낌. 또 이런 것도 있죠. 아싸 3시서부터 7시까지만 하는 거야. 내가 공부방을 하는데 아니면 교습소를 하는데 잘 됐어. 근데 어떤 애가 딱 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검정고시 하는 애래. 그러면서 낮 1시에 오겠다는 거야. 그럼 뭐야, 얘 한 명 때문에 내가 낮 1시에 얘를 가르쳐야 돼? 그 돈 몇 푼 더 받자고? 짜증나. 싫은데?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선생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선생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싸 잘 됐어. 그래 애들 많은 시간에 요런 처음 들어오는 애가 애들 많은 시간에 오면은 얘가 잘 공부 습관이 잡혀지지도 않고 또 다른 애들도 다 모르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앉아서 수업을 하면 얘가 잘 못할지도 몰라. 그래 낮 1시에 얘가 혼자 오면 내가 집중적으로 얘를 좀 잘 봐줄 수 있겠지. 그래 오히려 잘 됐어. 얘가 이 시간에 오면 그 낮 시간에는 다른 애를 한 명 더 받을 수 있는 TO도 생기고 그래 잘 된 거야. 그러면서 즐겁게 걔를 가르쳐줘. 뭐 이런 상황. 어떤 게 더 좋은 상황이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참으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걸 막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 받아들여지는 이런 상황. 다 받아들여지는 이런 상황. 그리고 아싸 그래 나한테 오히려 더 좋아.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상황. 이 상황이 그 사람을 발전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래 나도 안 참고 기쁘게 가르치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안 참고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려면 제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다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매일 운동을 해라.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 운동이 사람을 리프레시 시키고 약간 취얼업 시키고 뭐 이런 말도 있잖아. 성공하는 사람은 매일 달린다. 뭐 이런 책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리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운동을 하고 정말 운동을 하면 몸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면 이게 체력적으로 버티는 힘이 늘어나니까 웬만한 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냥 이런 느낌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 운동에 접목해서 좋은 게 뭐냐면 좋은 유산균을 먹자. 좋은 유산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중요한데 이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막 몇백만 뷰 뭐 이런 뭐 몇억 뷰 이런 게 찍힌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와 장이랍니다. 이게 여기에 정말 유익균이 많고 이게 정말 건강하다면 사람 자체가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나쁜 균에다가 막 장과 위가 막 트러블도 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은 점점 살이 찌고 성격도 장에 유익균이 없잖아요. 성격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성격도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몸도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그 분한테 이런 유산균 좀 비싼 거 그런 걸 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좋은 시각으로 보니까 이걸 나쁜 시각으로 보면 아유 진짜 넌 뭐 다단계 하는 사람한테 또 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것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더 좋은 걸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선택을 해줘서
물론 이제 돈 몇십만 원 나갔거든. 그러면 또 이걸 또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너는 호구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좋아졌어. 그래서 나는 그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고 있어. 아무튼 예, 유산균, 좋은 유산균을 먹으면서 살자. 그러면 몸도 좀 좋아지고 성격도 좀 좋아지고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정말 좋은 거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들 중에 감사를 많이 말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푼다. 뭐 이런 말.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다라는 말을 정말 듣기를 기뻐하신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잘 된 이유, 미국 사람들 항상 땡큐라고 그러고 거절할 때도 심지어 노 땡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땡큐를 완전히 입에 달고 사는 그리고 가장 큰 명절 땡스 기빙 데이. 그래서 미국이 제 1등 그 국가가 되었다. 뭐 이런 그런 우스갯소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자. 감사일기. 밤에 잠을 잘 때 감사일기를 쓰는 거야.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감사했던 부분을 쓰는 거지. 이런 점 감사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감사일기 쓰는데 몇 분도 안 걸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인가? 예, 이거 하면 또 욕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자. 예, 예수를 믿자.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뭐 그냥 무교라면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교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뭐든 한번 믿어봐. 뭐 이렇게 그냥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종교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종착역이 예수 믿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를 이제 신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제일 높은 신이야. 그러면 이왕 믿는 거 제일 높은 신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딱 한번 말해주잖아요. 그럼 수긍을 해. 이해를 해. 그 사람들도. 아무튼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안 믿기보다는 뭔가 신을 믿는 삶을 한번 살아가면서 결국은 종착지가 교회로 가는 종착지가 되기를 이제 소망을 하며 뭔가 이제 종교 생활, 전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데 저는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서 요즘에 한 30분 정도를 한단 말이야. 예전에 뭐 5분, 10분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확실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한 날과 안 한 날, 그리고 기도를 5분 하고 지나간 날과 30분 이상 기도하고 지나간 날이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와, 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약 선전에 이거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을 비교해 보세요. 뭐 이런 약을 선전을 하는데 저는 기도를 한 날과 안 한 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런 말을 진짜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도 내가 이것을 꽉 움켜쥐고 나만 써야지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나는 재물이 흘러가는 통로일 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시기와 돈이 잘 안 벌리는 시기의 차이가 나는 느껴지지 않아. 나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위에 내가 자영업자라서 내 사업이지만 이게 내 사업 같지가 않고 위에
뭔가 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내 상태를 봐가면서 아, 얘가 요즘엔 상태가 괜찮으니까 그냥 많이 넣어주자. 아니면 얘가 요즘에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많이 넣어주면 얘 망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그럴 때는 애들이 조금 들어오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돈을 왕창 벌 때와 돈이 안 벌릴 때의 차이가 별로 나로서는 없는 거죠. 아유, 예수 믿으니까 뭐 우리 가정은 뭐 잘 살게 해 주시겠지. 굶기지는 않으시겠지. 돈이 없어서 애들 학원을 못 보낼 정도가 되면 애들이 알아서 공부하게 해 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이 그냥 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참으면서 살지 말아라. 참으면서 안 사라질 때 그때가 정말 성공 가도 위에 올라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싶고, 이렇게 참지 않고 이걸 그대로 그게 막 스폰지처럼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야. 받아들여지고 그것들이 나를 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긍이 되고, 그래 이게 더 좋은 일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짜 그것이 성공 가도 그 위에 올라간 삶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요 5가지, 예, 운동, 유산균, 그 다음에 뭐였지? 운동하고, 유산균하고, 기도 생활, 종교를 갖는 거, 뭐, 기도 생활, 그 다음에 감사일기, 예. 요 정도를 갖추고 살면 참는 삶을 안 살게 되고, 이거 좋은 일이야. 나를 위해 좋은 일이야. 이렇게 그냥 수긍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런 삶으로 변할 때, 그때 당신은 성공을 위한 그 롤러코스터 위에 탑승을 한 것은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한번 찍어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